아까는 1부고 2부 바로 잇따라 해볼게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태도의 변화편에서. 좀 전에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태도의 변화편에 두 번째 게 행동의 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습관을 위주로 할 건데, 습관이라는 말은 습관화된 버릇을 줄인 말이에요. 습관화된 관념이라는 말이에요. 습관화된 관념, 그게 버릇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태도의 변화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의 마인드예요. 요렇게. 요걸 우리는 주인의식이라고 하고, 마음자리로 치면 요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참마음, 요걸 진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주인의식이죠. 그 다음에 거짓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가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편으로 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부정의식이에요. 매사에 꼬여있는 마음자리예요. 태도의 변화는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는 긍정하는 마인드예요. 주인의식이 있어서 매사에 사물의 본질을 보고, 마인드 자체가, 마음자리 자체가, 주인의식이 아주 강해서 매사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고, 또 주인의식의 주인공이니까 긍정하는 밝은 마음의 주인공들이라서 본질 자체를 긍정하고 밝은 데다 두는 거예요. 양심의 힘이. 또 하나는 사물의 본질을 애초부터 부정하는 꼬여있는 마음자리를 말해요. 따라서 첫 번째 긍정하는 마인드는 자존감의 주인공이라서 매사가 진취적이고 주인의식의 창의적인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두 번째로 정반대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자존심의 주인공들은 매사를 열등하고 못난 자존심으로 버티는 아주 못난 친구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존심은 자신감의 결과이고, 자존심은 열등감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앙케이트 조사하듯이 부정적이고 피의식적인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하고 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게 스펙입니다. 스펙. 나는 학벌이 짧아서 안 돼. 나는 대학교를 안 나와서 안 돼. 나는 저 친구처럼 대학원을 못 나와서 안 돼. 나는 저 전공 과목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 스펙으로 피의식적인 뿌리를 완벽하게 고통하고 섞어서 엉킨 채 삶의 결과를 도출시켜요. 혹은 뭐 노출이라고 해도 좋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요 환경 조건. 요거는 나는 우리 부모들이 돈이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애초부터 내한테 사업 자금을 준 적이 없어.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요런 피의식적인 것들이 환경적인 조건에, 요구 조건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몸만 자라버린 거예요. 자아는 갈기갈기 조각나고 다 찢어진 채. 피의식이라는 건 이미 열등감의 뿌리 자체니까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환경적인 조건을 폭력과 폭언에 완벽하게 노출되다시피 자란 피해자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 때고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방어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온통 피해의식의 조건에 놓여서 플러스 환경적인 조건까지 합쳐져서 피해의식의 뿌리를 받고 완벽하게 삶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의식이 없으니까 방어할 기제도 없고, 그러니까 폭언과 폭력에 환경적인 데 노출되다 보니까 자의식은커녕 열등감과 피의식으로 뿌리째 생산돼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피해자였다면 지금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아이인데. 그러면 이때 어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노출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몸만 자란 피해자가 맞아요.
자아는 조각난 채. 근데 피해자 플러스 어른이 되어서 이미 배를 빌려준 자녀들을 생산하고 일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피해자 플러스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거짓과 모순과 위선에 노출되어서 엉켜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싫었는데 어른이 되어보니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모님 DNA로부터 그게 노출된 관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화된 보고 익히고 배운.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아버지, 엄마가 내가 어른이 되면 10중 8구 내 아이한테, 내 이웃한테, 그리고 내 주위한테 폭언을 남발하고 있는 주인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습관화된 피해의식의 버릇이 생산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는 피해자였는데 자아가 조각난 채 지금은 피해자를 생산하는 가해자의 어른의 입장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난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의식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인가? 혹은 똑같은 말이에요. 피해의식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나는 가해자인가?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해자일 확률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화, 분노, 증오, 짜증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부드럽고 그윽하고 이런 말보다는 짜증 섞인 말투와 그리고 분노가 꽉 차 있는 말의 씨앗, 말씨로 삶을 대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기는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에 거의 다 노출되어서 엉켜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합리화하냐면 부산 사람들 다 그렇다. 부산 사람들은 꿀뚝 성질이 있다. 경상도는 급하다. 원래 저렇다. 요렇게 안일한 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편하고자 그 열등한 의식 뒤로 숨어버렸다니까. 늘 비겁함에 타협한 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어떻다? 화나 분노, 증오, 짜증 등에 노출되어 있다더라. 내 삶이. 그래서 감 버럭 지르고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밖에 나가면 사회성 제로입니다. 사회성이 강한 자들은 자존감의 주인공이라서 성공하고 매력 덩어리인데 여러분 인기 스타들 알죠? 네. 그런 분들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매력이 철철철 넘친다니까. 그걸 주머니 주 담고 다녀요. 매력을. 그 친구들은 다 완벽한 무가코드들이거든. 매력 덩어리라니까. 왜요? 기파가 엉킴이 없이 어필을 하잖아요. 인기로 인간의 기운을 당겨버리기 때문에 어필을 해서 자기화해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즐기고 누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인기 스타가 불의의 사고로 극단적인 사고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끔 보도에 보시잖아요. 기사와. 전부 다 우울한 감정의 고리에 자기 알고리즘을 빌려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환상적인 인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떨어졌다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 자체가 조각나 있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생각에 올인해버려요. 근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집안에는 그런 가족력이 있습니다. 걱정해주고 위해서 고민해주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DNA의 복제라고 하거든. 이게 유전적인 복제라고 질환, 지병 이렇게 정리를 해요. 거의다가 1분만 쉬자.